왜 하셨어요? 혹시 남성들만 노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 저희가 수감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신적 치료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보신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간을 들끓게 했던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봉의 이름과 얼굴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1990년생 33살, 이름은 조선입니다. 저희가 조모 씨로 통칭했었는데 이제 거의 한 주가 다 돼가고요. 1990년생 33살, 이름 조선,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범의 보시는 것처럼 이름과 얼굴이 하나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제 옆에 이수정 교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사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CCTV의 캡처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여러 얼굴 공개해봤자 뭐하냐라는 실효성 논란 때문인 겁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당사자가 거부하는 사진은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의한 사진들, 아무래도 자기가 잘 나온 사진들을 공개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범행 당시에 이제 수거한 CCTV 영상의 사진이기 때문에 예. 가장 최근 이제 모습이다라는 거는 틀림없이 보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정유정 사진 공개할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약진했으나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그샷을 공개를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머그샷을 공개를 하려면 이제 특강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조건의 사진을 공개할지 하는 여부가 확정이 돼야, 그래야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요. 예. 지금 법률 개정안, 일부 개정안들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그샷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이 하나 대고 그 네. 범죄 현장에서 이제 경찰서에서 바로 찍히는 바로 가장 최근 사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쭉 보면 뭐 저희가 왜 실효성 논란이 있었냐면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그래도 뭐 정유정은 그 바로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좀 차치하더라도 전주환은 또 전후 사정이 좀 달라서 이걸 뭐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냐 했는데, 그래도 이 조선은 뭔가 조금은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네요. 네, 뭐 아마 비교적 최근에 찍은 사진들로 공개하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 뭐 사진이 막 뭐 어떻게 보면 포토샵도 돼 있고 이런 이제 가공된 사진이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현재 사진에 근접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좀 계속 보게 되는데 1990년생 33살 조선 흉기 난동범의 얼굴까지 좀 오늘 오후에 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교수께서 나오면 이걸부터 먼저 질문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작은 키에 열등감을 느꼈다. 뭐 키가 16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래 남성들의 열등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들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참 터무니없는 얘기죠. 뭐 자기의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에 대한 열등감이 범행 동기가 되겠는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피해자를 물색하는 기준이 사실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격한 피해 남성들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보다 키가 크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나름대로 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특히 이제 여성과 함께 가는 남성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묻지마 이제 살인 사건들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누가 같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서야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이제 열등감의 내용이 지금 수사 과정 중에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 뭐 내가 불행하다, 내가 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룬 게 없다는 식의
상대적 박탈감, 뭐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했나 보다 이런 종류의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초기 진술은 사실은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는 사실 경제적 곤란함이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여기까지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님. 163이면 뭐 평균 남성 키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교적 뭐 만약에 범행을 대상을 물색하면 본인보다 다 크게 컸을 테고. 네. 근데 또래랑 이제 즐겁게 지나가는 사람 중심으로 범행 동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뭐 나중에 일단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껴맞히는 얘기는 아닐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검토해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코패스 이제 평가의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은 이제 상당 부분 상대를 조종하고 경찰의 수사 과정을 훼손하고 방해하고 이럴 만한 이제 캐릭터라는 사실들이 판단이 되면 아마 이제 수사 면담에서 상당 부분 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위주로 범행 동기나 또는 이제 수법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다가 아마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피의자가 하는 얘기들에 굉장히 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나 예. 결국 뒤 형사 절차에 이제 형사 소송 절차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객관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위주로 이제 사건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도 말이고 뭐 전해지기로는 사이코패스 검사도 한 차례 거부했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설득하고 또 해야 되는데 참 지난한 과정이 남았네요. 범행 전날에 휴대전화도 초기화했고 컴퓨터도 부셨고 그 이런 것들과 범행을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철저하게 계획 범죄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뭐 아마도 데스크탑을 파손한 데는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어쩌면 지금 사건을 예고했을 뭐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게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한 가지 이제 분명한 점은 이 사람이 이제 범행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일련의 행위를 사실 하는 겁니다. 데스크탑 파손하고 휴대전화를 이제 초기화하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고 그리고는 이제 흉기를 두 자루를 훔치고요. 그리고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값도 내지 않고요. 지금 그런 것도 사실은 절도 범죄이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제 행위들을 일련의 행위를 하면서 신림역으로 이제 간 다음에 가자마자 지금 흉기 난동을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기를 산 다음에 7분 만에 범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었냐. 계단에 앉아서 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견을 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했던 건 어쩌면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어쩌면 이 사람의 열등감을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벤트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예. 라는 생각을 사실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목적들이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이 범행 동기라고 여기는 그런 이제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동기로 지금 저렇게 도주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잖아요. 아마 경찰도 기다리고 어쩌면 경찰에 의하여 체포 이후 언론에 자기의 말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저 사람 머릿속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영웅이 되는 방법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형사 절차가 이 사람의 이런 종류의 어떤 희망사항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조종되지 않도록 굉장히 뭐 선별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좀 지양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 장면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이 교수께서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것 굉장히 같은데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이 애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당연히 얼굴을 뿌옇게 처리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유심히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고 저 흉기난동범이 어떤 표정으로 지금 모든 범행을 다 끝내고 나서 왼손에 또 피가 묻어 있고 저렇게 앉아서 잠깐 봤는데 한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표정이 무슨 그래서 전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니까 네. 본인이 하려고 했던 행동을 모두 마친 사람이
여유로운 여유가 네. 있고 좀 후련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 네. 뭐 그 대목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만들고요. 만약에 이 정도로 사법적인 처벌이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법적인 처분이 적정한가 하는 것까지 사실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이 들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처벌입니다. 형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뭐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을 하고도 저렇게 여유롭다면 그렇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재판부는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법제도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말했던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좀 동일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렇게 아무리 처벌을 받아도 반사회적인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무기징역을 줘도 20년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는 현재의 제도로는 통상 그렇죠. 네,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진행하다 보면 뭐 여러 뿌옇게 처리하기 전 영상을 좀 보기도 하는데 미리 저 이제 얼굴이 공개된 영상들을 다시 보니까 더 섬뜩한 느낌까지 듭니다.